네, 이번 시간은 편지의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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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정감사에서 눈물로 호소한 따돌림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한이 씨가 국회에서 회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요. 보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한이 씨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나요? 네, 뉴진스 한이 씨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 회사와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런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면 계속 묻힐 것 같아 증인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인으로 나서는 게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닐 텐데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나요? 네, 한이 씨는 메이크업 후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여러 번 괴롭힘을 또 느꼈고 직원들이 뉴진스를 비하하는 글을 블라인드 앱에서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한이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가요? 네, 민희진 대표의 후임으로 온 김주영 대표는 한이 씨의 주장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며 입증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확보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해자는 없고 지금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이 씨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바라고 있나요? 네, 한이 씨는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빠른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으로서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서 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노동부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조사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네, 한이 씨의 용기 있는 발언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스타벅스에서 위조 텀블러 제조 유통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위조 텀블러를 대규모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포함한 9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62억 원 상당의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13만 개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위조 텀블러를 병행 수입품으로 속여 관공서와 기업 등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수법이 굉장한데요. 어떻게 위조 제품을 만들었고 이것을 유통했는지 이 과정은 또 어땠을까요? 네, A씨 일당은 해외에서 상표 없는 무지 텀블러를 들여온 뒤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불법으로 인쇄해 위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텀블러 뚜껑, 고무 패드, 스티커 같은 부품은 따로 주문 생산해 국내로 반입했고요. 조립하고 재가공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텀블러가 정품처럼 보이도록 포장 상자와 사용 설명서까지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 제작까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진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단속을 어떻게 피해왔을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병행 수입 제품인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의심을 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허청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범행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통해서 좀 이렇게 불법 유통 이런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특허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조 상품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식 특허청 국장은 범죄자들이 진화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위조 상품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여러분들도 정품인지 아닌지 각별히 유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퇴사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서비스인지 기자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퇴사 대행 서비스는 퇴사 의사를 회사에 대신 전달하고 퇴직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업체가 100곳이나 생겼고 그중 모물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2022년 창업한 이후 큰 성장을 이뤘고요. 정규직 퇴사는 20만 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퇴사는 10만 원 정도의 요금이 든다고 합니다. 네. 10만 원, 2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돈을 들여서 이제 퇴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아무래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퇴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걸까요? 네, 주된 이유로는요, 입사 전에 들은 근무 조건과 실제 업무 환경의 괴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주 하는 경우였다고 하는데요. 또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나 성희롱, 성폭력처럼 개인이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K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가슴 속에 사직서를 이제 품고 산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제 내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화가 나면은 이렇게 사직서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탁 던지면서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꿈을 좀 꾸기도 하잖아요. 이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본에서는 좀 반응이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 반복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 초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데다 청년들의 퇴직도 빠르고 간편해지면서 일할 사람은 좀 줄어들어 일본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직업병이 생기곤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기침이 멎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성 질병을 가진 적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공감이 될 법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 내 스트레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